종갓집 맏며느리와 점괘 도사. 전라도에 조상을 잘 모시기로 유명한 어느 한 문중 종갓집 맏며느리가 살았다. 이 가문의 맏며느리는 조상 대대로 문중산의 오래전 조상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조상까지 묘비를 세우며 정성으로 모셨다. 그 묘비에는 조상의 불후의 공적과 업적을 새기어 기리고 후대에 오랫동안 이어져 가문의 큰 교훈과 교육으로 삼았다. 맏며느리는 1년 내내 수많은 조상들의 제사를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 제수를 하루 종일 마련했다. 산속 조상들의 묘비를 정성 어린 손길로 닦고 벌에 쏘이고 풀에 손등이 베이면서 묘 주변을 벌초했다. 가장 오래된 조상의 묘 주변에는 천년 묵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종갓댁은 그 나무를 잘 보살펴 주었다. 언제나 솔향기가 묘 주변을 감싸듯 번져 있어 그녀는 그곳에 앉아 쉬다가 내려오곤 했다. 그러나 종갓댁 큰아들이 난치병에 걸려 온 집안이 걱정이었다. 문중 종가의 대를 이어야 할 장손이 방 안에 누워 있으니 제삿날만 되면 문중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한마디씩 던지고 갔다. 전국 명의가 진료하고 좋다는 한약은 다 먹였지만 아들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참 모를 일일세. 어찌된 병이 낫지를 않고 처리도 오래가는고. 문중 토지를 다 팔아가며 치료했건만 병약에 시달려 쇠약해지기만 했으니 참 걱정이네 그려. 아휴. 뒤뜰 장독대 된장독과 간장독, 고추장독을 닦으며 땀을 훔치던 종갓댁은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하인들이 한 노인을 붙잡고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빨간 앞니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허리춤에는 파란 밥그릇을 매달고 있어 지나가는 불쌍한 길손이라 생각해 쌀독으로 향하려는 찰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이보게, 내 배가 고프니 된장찌개에 밥 한 술 먹을 수 있겠소이까? 밥 한 끼 차려주면 점괘를 봐주겠소. 그러자 하인들이 크게 웃으며 점괘 도사를 밀쳐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종갓댁은 측은한 노인을 안으로 모시라고 했다. 뒤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대청마루를 거쳐 앞마당으로 빠져나가는 한여름이었다. 종갓댁은 대청마루에 밥상을 차렸다. 종갓댁은 양반이었으나 점괘 도사를 높였다. 어르신, 찬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고맙소. 밥과 찬이 참 맛있소. 어찌 이리 음식을 잘 하시오. 빨간 앞니를 드러내며 맛있게 먹던 점괘 도사는 어허, 바람을 타고 흘러드는 장독대의 깊은 냄새는 이리도 좋은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는구만. 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종갓댁은 어르신, 제 자식 녀석이 오랫동안 많이 아픕니다. 그 아이의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른 채 지금까지 저리 누워 있습니다.
고 말하며 슬픔에 잠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점괘 도사는 뒷산에 주인 없는 무덤이 있구만. 그 무덤에 제사상을 올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구만. 그런데 그 무덤이 집안과 관계가 깊구만. 어서 그 무덤을 찾아 제사상을 차려주고 절을 올리시오. 라며 긴 수염을 쓸어내렸다. 종갓댁은 곧바로 천년 소나무 옆 조상의 무덤을 찾아 혼잣말로 주인 없는 무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르신들, 이 종중산 속에 종손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무덤 옆 천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오래된 조상이 묘비에서 나타나 종갓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나, 누구신지요? 내가 너의 첫 번째 조상이니라. 내가 그렇게 이 산속의 조상들을 극진히 모시고 제사를 올리니 감탄했노라. 나에게도 소중한 종손이 저리 아프니 내 그동안 걱정이 많았느니라. 집안 후손이 100년을 넘게 조상께 제사를 올리면 죽은 조상이 후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늘의 법도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도다. 내가 이렇게 꿈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다 너의 정성 어린 제사 덕분인 것이다.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일이구나. 종갓댁은 한동안 어리둥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조상께 말했다. 어르신, 그동안 제가 모셨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럼 집안의 종손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의 소원입니다. 조상 어르신은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것만은 어렵구나.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곳 산속에 너의 말대로 이름 없는 묘가 있구나. 그 묘의 주인은 우리 집안의 하인이었는데 제사상을 받지 못해 그 원한이 크구나. 우리의 종손을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구나. 어서 그 묘를 찾아 원혼을 달래주거라. 그 묘는 천년 소나무가 날리는 송앗가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종갓댁은 꿈결인지 잠결인지 한동안 멍하니 조상의 묘비를 바라보다 천년 소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물씬 쏟아지는 솔향기에 정신을 차린 종갓댁은 조상의 묘에 절을 올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대청마루에 앉아 술 한 잔을 걸치고 있는 점괘 도사를 발견한 종갓댁은 조상을 만난 이야기를 하며 함께 묘를 찾자고 말했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그럼세 송앗가루가 날리지 않는 날로 정해 함께 산에 올라감세. 그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늙은 하인이 있었다. 그 하인은 이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하인이었다. 점괘 도사는 눈을 감고 점을 치더니 종갓댁에게 나이가 많은 하인을 데리고 산에 오를 것을 당부했다. 종갓댁은 송화가루가 없는 날로 정한 것과 늙은 하인을 데리고 가자는 점괘 도사의 말에 의아해했다. 그날이 왔다.
종갓댁은 그 나이 많은 하인의 존댓말을 하며 함께 각종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과일을 깎으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장독대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씨간장으로 담근 간장을 사용하고 오래된 된장이며 고추장을 퍼오며 정성껏 제수를 차렸다. 그렇게 차린 음식과 술을 바구니에 담아 산으로 올랐다. 그날은 송앗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는 날이었다. 먼저 문중의 첫 번째 조상의 묘를 찾은 점괘 도사는 절을 하고 나서 천년 소나무를 쳐다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그 늙은 하인에게 천년 소나무를 하나로 안고 나서 절을 하도록 했다. 그 절차가 끝나자 점괘 도사는 빨간 앞니를 드러낸 채 도수를 부렸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천년 암꽃이 만발한 소나무로 변신했다. 다시 주문을 외자 천년 소나무에서 송앗가루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종갓댁과 늙은 하인은 깜짝 놀랐다. 세 사람은 그 노란 빛이 감도는 송앗가루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 험한 산 능선과 계곡을 걸었다. 얼마를 걷자 송앗가루가 가 닿은 곳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작은 봉분이 보였다. 그곳에 이르자 점괘 도사는 그 봉분에 큰 절을 올리고 벌초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그 주인 없는 묘일세. 어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게. 그러자 두 사람은 묘 앞에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제기 위에 음식을 올리고 술을 준비했다. 그렇게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마친 점괘 도사는 늙은 하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당신의 조상이 묻힌 곳입니다. 오래전에 이 집안의 하인으로 살았던 분이죠. 묘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곳에 몰래 묻은 것입니다. 그 이후 후손들이 제사를 올리지 못한 것이요. 그 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문중의 아이를 낳았고 쫓겨나 죽음을 당한 것이요. 그러니 이 산의 주인인 종갓댁 문중에서 오랫동안 이 무덤의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소. 그 말에 하인은 원통한 듯 크게 울었다. 종갓댁도 문중의 그러한 비윤리적이고 부끄러운 사연을 듣고 하인을 위로하며 함께 울었다. 이 묘의 주인은 종갓댁 문중의 조상묘 옆에 심은 천년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살펴 주었다. 그래서 이 묘의 주인을 그리워했던 그 천년 소나무는 매년 이 묘를 향해 애도의 뜻을 담은 송앗가루를 보냈던 것이다. 이 산의 소나무들이 5월이면 다 같이 송앗가루를 암꽃을 향해 날리기 때문에 이 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종갓댁은 그러한 사건을 저지른 조상 어르신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관아에 알리지도 못하고 매년 그 묘를 찾아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며 속죄했다. 그 이후 종갓댁의 맏아들은 병이 나았고 조상을 잘 모시는 종손으로 잘 자랐다.